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인 리스트 또는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레이라고 부르는 이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한 100개쯤 됩니다. 즉,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를 한 100개쯤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100명의 성적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적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변수를 한 100개 정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리스트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로는 한 개의 변수만 만들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요, 시퀀스형 자료형, 시퀀스, 순서대로라는 뜻이죠. 순서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형이고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지만요, 일반적인 C나 자바에서는 어레이라는 표현, 물론 리스트는 좀 어레이랑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도 배열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 데이터들의 집합, 여러 데이터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저나 플롯, 스트링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한 변수에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컬러즈라고 하는데, 컬러즈라고 하는 변수에 가로, 대가로라고 하죠. 대가로를 만들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컬러즈에는 변수는 하나지만 값을 세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리스트 형태라고 하고요. 표현은 변수명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가로, 가운데 리스트에 있는 각각 엘러멘트라고 합니다. 이 값들을 구분할 때는 콤마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인덱싱입니다. 인덱스는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리스트에 있는 값들은 일종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주소값, 오프셋,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게 되고요. 이 주소를 사용해서 할당된 값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컬러즈라고 하는 변수에는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하는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값들은 사실 컬러즈의 0번째 값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0, 1, 2라는 주소값이 되어 있어서 컬러즈라는 변수의 0번째 값은 레드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컬러즈라의 2라고 하면 컬러즈의 두 번째 값이 아니라 0, 1, 2, 0번째부터 시작해서 0, 1, 2에 해당하는 그린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역시 그 컬러즈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의 어떤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len, length의 준말이죠. len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이 리스트 변수의 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인덱싱 코드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윈도우 기하를 누르시고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D 드라이브에 cd 워크스페이스, 저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좀 간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주차에 들어와서 코드 이름은 저희는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라고 지을까요? 리스트 인덱스 .py 라고 해서 코드를 실행시키시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컬러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시고 컬러에는 레드, 블루, 그 다음에 그린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 그 다음에 컬러즈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컬러즈의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그러면 그 다음에 컬러즈의 랭스를, 길이를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죠.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인덱스 엔터 누르면 레드, 그린, 3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보면요, 레드, 그린, 3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싱입니다. 리스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슬라이싱은 리스트의 그 주소값, 인덱스 값을 중심으로 어떤 전체 리스트에서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 자르라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슬라이스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값을 기반으로 해서요, 부분값을 반환하는 그런 기법이죠. 예를 들면 cities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여기 7이라고 했지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총 8개의 엘리멘트, 8개의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0부터 6까지. 근데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파이썬에서는 그런데 맨 끝에 6이라고 쓰면 5까지만 합니다. 맨 끝에는 빼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부터 5까지의 값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강주까지 출력이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9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9라고 하면요. 맨 끝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이렇게 인덱싱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사실은 0번째부터 끝까지라는 거죠. 마이너스는 거꾸로 이렇게 일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값을 출력을 해라 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을 안 해주고 그냥 컴마를 하면 전체 값을 다 불러옵니다. 그냥 값을 적어주는 거랑 사실상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인덱싱의 범위, 주소값의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해주면요. 이것도 상관없이 자동으로 끝에서 끝까지만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두 칸 단위로 또는 역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해주고 여기 적어야 되는 것들 다 빤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2를 적어주면 두 칸씩 띄어 넣으면서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만 적어주면 맨 끝에부터 시작해서 값을 출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슬라이싱 이제 코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톰 리스트 슬라이스 이렇게 슬라이스.py라는 파일 이름을 짓고요. 아톰 에디터가 실행이 됩니다. 이미 익숙해지셨죠 이제? 여기에 이제 cities 도시들이란 뜻이죠. 다 아시죠? 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네, 굉장히 많네요. 도시가 강주. 왜 이런 예제를 만들었을까요? 울산. 네. 중간에 혹시 파이썬에서 사실 그걸 지원을 잘 해주진 않는데 한 줄에 다 적는 걸 지원하는데 너무 길다라고 하면 엔터를 치시고요. 위쪽에 역슬래시 우리 키보드상에서는 원자라고 표시된 저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처음에 cities의 처음부터 6번째 수원이 빠졌네요. 네, 수원을 추가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6번째 그 다음에 cities의 전체 정확하게는 6번째가 아니라 5번째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50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ities의 땡땡 2 그 다음에 and 다시 띄우고 A의 cities죠. cities의 땡땡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 슬라이스 네, 탭을 누르면 참고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파이썬 리스트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엔터를 누르시면 처음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6번째 정확하게는 0, 1, 2, 3, 4, 5까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수원까지 다 나오고 역시 범위를 넘어가니까 또 역시 전체가 다 나오죠. 세 번째로는 서울, 인천, 대전, 부산에서 두 칸씩 서울부터 인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이렇게 두 칸씩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원부터 수원, 울산, 강주 이렇게 요거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가 참 재밌죠? 리스트도 파이썬에서 다른 변수들의 처리와 같이 역시 연산이 가능합니다. 곱셈 연산 이런 게 가능한데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활용을 해서 리스트도 연산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컬러 1과 컬러 2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컬러 1과 컬러 2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것을 출력을 해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더해져서 레드, 블루, 그린 예, 죄송합니다. 오렌지, 블랙, 화이트 이게
차례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len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length라고 해서 리스트의 길이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제로라고 하면 컬러 제로, 옐로라고 하면 여기 제로라는 인덱스, 제로의 인덱스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예, 레드가 들어가 있죠. 이 레드라는 곳에 옐로를 바꿔치기 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곱하기, 컬러 곱하기는 컬러를 2번 출력해라. 컬러 똑같은 걸 2번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데요. 리스트에서 블루라는 엘러멘트가 컬러2에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false가 되는 거죠. 네, false가 되는 거고 이 어떤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true or false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조건문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개의 변수를 더해줘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연산 부분은 앞에와 달리 파이썬 쉘에서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라 치시고요. 컬러, 레드, 블루, 약간 좀 위에랑 겹치네요. 그린. 네. 이게 물자열이기 때문에 항상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컬러 2. 네. 위에는 큰 따옴표를 했지만 밑에는 작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오렌지,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해서 하고요. 컬러 1과 컬러 2를 그냥 더하기. 파이썬 쉘에서는 굳이 프린터를 쓸 필요 없죠. 프린터를 써도 사실 뭐 같은 값이긴 한데 이렇게 더하기를 하시면 2개 값이 합쳐져서 나온다. 붙여져서 나온다. 그 다음에 렌을 하면 길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컬러의 0번째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컬러의 0번째 아까는 레드가 나왔는데 여기에 세로 할당이 가능하죠. 이렇게 옐로로 할당을 하면 컬러의 0번째는 다른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프린트 컬러 곱하기 2라고 입력하면 컬러라는 게 변수가 아까 0번째에만 옐로가 들어가서 옐로, 블루, 그린인데 이것들이 옐로, 블루, 그린, 옐로, 블루, 그린 이렇게 2번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뭐 이렇게 리스트 값이 변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블루라는 값이 컬러 2에 있느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오는데 없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total color라는 이름으로 전체 컬러를 컬러 2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셨던 프린트 문으로 보셨던 컬러 플러스 컬러 2의 값이 토탈 컬러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트의 연산을 처리를 해봤는데요. 리스트를 늘리거나 리스트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append라든가 extend, 뭐 insert, delete 같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겠는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pend입니다. 기존의 컬러의 값에는 옐로우, 블루, 그린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컬러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 주려면 append의 값을 append라고 함수를 치시고요. append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고 컬러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까지는 갔다가 화이트가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ppend 함수, append는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extend입니다. extend는 똑같은 리스트, 그러니까 값을 추가하는 게 리스트 자체를 합치는 거예요. 플러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리스트의 값에 블랙이랑 퍼플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extend를 시켜주고 컬러를 눌러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하이트에 블랙이랑 퍼플이 대등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insert입니다. 컬러 insert. insert는 append랑 다르게 맨 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정한 위치에 값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치시고요. 오렌지죠. 오렌지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컬러라고 치시면 자,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옐로우가 다 한 칸씩 밀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값에는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는 칸을 지정해서 0번째 인덱스에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remove입니다. remove는 값을 지우는 겁니다. remove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우고 싶은 height는 저기 있네요. height를 지우면 컬러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height의 값이 위에는 있었는데 밑에는 그린 다음에 바로 블랙으로 건너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ight가 지워졌죠. remove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요, 그 값이 현재 리스트에서 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del입니다. del은 특정한 주소값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값을 지워라 라고 입력을 해주고 컬러라고 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0번째 원래 인덱스했던 오렌지 값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스트의 추가와 삭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리스트의 연산이 아니라 리스트의 좀 특징, 파이썬 리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변수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신기해하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별로 안 신기할 수도 있는데 C나 자바 같은 걸 배우면 이런 기능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의 컬러, 타입이 뭐죠? 컬러는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1, 이건 타입이 뭐죠? 이거는 인테저죠. 인테저. 그 다음에 0.2, 이건 타입이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타입의 값들이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리스트 안에 또다시 리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걸 보시면 이제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를 새로 만들었고요. 요 컬러라는 리스트 변수에 A는 0 하면 0번째 새로 무슨 값을 할당을 해라, 어사이먼트를 해라 라는 뜻이죠. 이거에 컬러를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 컬러라고 했던 스트링 대신에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중첨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값들이 할당되어 있다가 어떤 특별한 리스트가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메모리랑 연결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의 리스트에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트의 메모리 저장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변수에 A는 5, 4, 3, 2, 1, B에는 1, 2, 3, 4, 5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B 변수를 둘 다 같다, 두 개를 같다 해서 B라는 변수에 A의 값을 할당해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B가 원래 A가 가르치고 있던 5, 4, 3, 2, 1을 가르치게 되죠. 요거를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값들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원래 가르치고 있던 메모리 주소를 B도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sort, A를 솔팅을 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함수입니다. 나중에 리스트의 함수들은 따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주면요, 원래 A만 가리키고 있던 것만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도 역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B가 가리키는 것도 똑같이 솔팅하게 됩니다. 사실은 같은 곳이기 때문에 B를 출력을 해도 A를 솔팅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솔팅을 해도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B에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값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A랑 B랑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고요. B의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뭔가 값을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뭔가 어떤 데이터 값을, 어떤 리스트의 값이 하나의 변수에 같다라고 놓는 순간에 서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서 뭔가 처리를 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코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개념인데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해서 리스트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한 번에 빼내는 방식입니다. 패킹이란 거는 한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 그냥 리스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언패킹이라는 거는 한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파이썬의 리스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의 변수로 다시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t는 1, 2, 3이라고 패킹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뭐 패킹이라기보다는 리스트의 값을 할당한 거죠. 그래서 t는 a, b, c라고 이런 식으로 구문을 써주면요. t에 있는 1, 2, 3이 1, 다시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예,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킹과 언패킹 예제 t는 1, 2, 3이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t 1, 2, 3을 언패킹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t다 이렇게 넣어주고 a, b, c 그리고 t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언패킹 값이 풀려서 각각 A, B, C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만약에 D, E를 하시고 T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값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언패킹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패킹은 지금은 자주 안 쓰실 거예요. 근데 나중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사실 2차원 리스트는 여러분께서 행렬을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어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번뜩 안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엑셀이 사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하죠. 행과 열이 있고 각 행마다 일단 열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는 2차원 이렇게 2차원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들이 각각 이렇게 2차원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행이죠. 이 행 하나하나를 하나의 변수에 넣고요. 그 변수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의 리스트에 넣는다면 그게 바로 2차원 데이터를, 2차원 매트릭스 데이터를 파이썬의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먼저 국어 성적,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어 성적을 하나의 행으로 보고 그 값들을 각각 집어넣었죠. 두 번째로 수학 성적도 역시 하나의 행으로 보고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었죠.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도 하나의 값으로 보고 그거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었죠. 그래서 코리아 스코어, 매스 스코어, 잉글리시 스코어라는 세 개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세 개를 미드텀 스코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스코어, 매스 스코어를 하나의 또한 리스트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2차원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꺽쇠 표시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드텀 스코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0,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미드텀 스코어는 0,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국어 점수, 그러니까 행에서 0, 1, 2 중에서 이 행의 0번째 행의 두 번째, 즉 0, 1, 2를 해서 요 20의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20의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리스트는 좀 어렵습니다. 리스트부터는 어렵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게 일종의 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시고 어사이먼트를 해보시면 좀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